내계경제신문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신규 택지 과감히 개발 30만 가구 넘는 대규모 공급 나오나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도심 개발 등은 물론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지정까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외에 가구 수 증가를 꼽았다.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지만 늘어난 가구 수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가구가 늘어났다며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재개발 확대, 역세권 고밀 개발,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공공재개발은 저밀 개발된 노후 주거지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를 위한 도심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을 주문한 만큼 4기 신도시 택지 지정이 새로 이뤄질 수도 있다. 6월 이후 집 팔면 세금 폭탄. 올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 팔아 차익을 10억 원 남기면 양도세 부담이 6월 전에 비해 1억 1천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은 18일 부동산 관련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올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증가세율이 10%에서 20%포인트, 20에서 30%포인트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에서 3.2%에서 1.2에서 6% 높인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부담 증가 사례도 소개했다.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차익 10억 원을 남길 경우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 5억 3,100만 원이지만 6월부터는 6억 4,100만 원이 부과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 2채를 6월 1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1억 500만 원 나온다. 6월 이전과 비교하면 2배 뛴다. 정부가 이미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실사례를 들어가며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빨리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시 1년 내 주택 구입 금지 등 규정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해 편법 증여를 막는다.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개인용 SSD 진출, 삼성의 도전. SK하이닉스가 소비자를 겨냥한 SSD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저장 장치 시장에 진출했다. 이 시장의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전자도 곧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SSD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 효자 품목이 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과 SK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35.8, 7.7%이다. SK하이닉스는 18일 뉴스룸을 통해 소비자용 SSD를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신제품은 골드 P31과 골드 S31 두 종류이다. 두 제품 모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8단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다. 하나의 셀에 저장할 수 있는 비트의 수가 3개인 TLC, 트리플 레벨 셀 구조다. TLC 낸드 플래시는 쿼드러블 레벨 셀 QLC 타입에 비해 읽기 속도가 빠르고 구조가 안정적인 게 특징이다. 대신 제조 단가가 더 비싸다. 골드 P31은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등의 장치를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하도록 고안된 PCLE 인터페이스를 갖춘다. PCLE 3세대 제품군 중 최고 수준인 초당 3,500MB의 순차 읽기와 3,200MB의 순차 쓰기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삼성전자도 SSD 신제품 870EVO 시리즈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샘플을 북미와 유럽 지역 바이어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에도 2.3% 성장, 중국 GDP 2028년 미국 추월할 수도.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101조 5,985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소매 판매가 3.9% 줄었지만 산업 생산은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경제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5%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국 경제가 8% 안팎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다소 보수적인 7.8%를 제시했지만 노무라 증권가,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 등 해외 투자은행은 일제히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눈길을 끄는 건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8.2% 성장을 예상했다가 이달 8일 7.9%로 하향 조정했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홍콩 인권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다양한 외교적 돌파구도 찾고 있다. 지난해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이 다수 포함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했고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에 합의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시장 개방을 확대했다. 세계 1위인 미국과 중국의 격차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2010년 당시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중국 GDP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시점도 2030년에서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다. 미국 브루킹 연구소는 중국이 2028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로 올랐던 코스피 삼성전자로 떨어지나
단식. 코스피 지수가 79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욕구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국내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상승세를 주도해온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71.97포인트 2.33% 하락한 3013에 마감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증시는 요동쳤다. 3085.90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3003까지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 낙폭은 지난해 10월 30일 후 가장 컸다. 삼성전자가 3.41% 하락한 것을 비롯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급락했다. 이 부회장의 재구속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기회로 삼은 개인들이 장 막판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연초 하루 수조 원씩 순매수하던 개미들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5,143억 원치를 매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치 넘는 보유 주식을 팔았다. 7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도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11조에 달한다. 급등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반대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B2, 빚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매도당하는 반대 매매는 지난 14일 12년 만의 최대치인 387억 원을 기록한 뒤 15일 231억 원까지 여파가 이어졌다. 현대위아 국내 첫 전기차 열관리 모듈 개발. 현대위아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 열을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모듈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탑재돼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냉각수 분배 공급 통합 모듈은 친환경차 전용 열 관리 시스템 중 하나다.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쓸 수 있는 열원이 마땅치 않아 폐열 회수와 활용을 넘어서는 별도의 열관리 장치가 필요하다. 차량 내부 구동에 필요한 부품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각 부품의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위아의 열관리 모듈은 구동, 전장 부품과 배터리까지 모두 아우르며 열을 관리하도록 개발됐다. 구동 부품과 배터리 냉각을 각각 별도 장치가 담당하던 기존 방식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냉각수 회로를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를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냉매 열교환기와 냉각수 분배 공급 부품을 통합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보다 더욱 효율적인 열 관리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수명 또한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열관리 모듈의 신뢰성 검증과 강도 높게 진행했다. 경기의왕연구소에 국내 최초로 설치한 복합 환경 작동 및 진동 내구 시험기를 통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4건을 포함해 30여 건의 열관리 모듈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현대위아는 2025년까지 냉각 모듈의 실내 공조까지 아우르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 ITMS를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개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